안녕하세요, 노영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따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이라서 송이버섯을 가지고 전골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전골이라고 하는 거는 찌개나 국이나 좀 다른 거죠. 전골은 국물이 좀 많은 편이고요. 끓이면서 다른 재료를 부수적으로 더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전골이에요. 송이버섯은 먼저 흙이 묻은 밑동에 있는 이 부분부터 점여낼 거예요. 그 다음에 간 밑에서 시작해서 기둥 끝을 향해서 이렇게 긁어주세요. 나머지 껍질은 이렇게 벗기듯이 하면 물론 얇게 살과 같이 나오긴 하지만 쉽게 손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갓 부분은 이따가 물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벗겨줄게요. 약하게 졸졸 틀어놓고 이제 요 밑에서 갓을 닦으면서 손질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익혀 먹을 거니까 이렇게 살짝 안 벗겨지는 것까지 무리하게 벗기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손질할게요. 갓하고 기둥하고 연결 부위 씻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갓에 머리가 똑 잘라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송이버섯을 썰어 볼 텐데요. 송이버섯이 이렇게 길게 들어가면 입으로 잘 끊기지 않아요. 모양은 살려서 써는 게 좋은데 이때는 너무 얇게 썰지 말고 약간 도톰한 한 3mm 정도? 이 정도 두께로 썰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송이버섯은 이렇게 썰었고 나머지 재료들 준비할게요. 먼저 시원한 맛을 낼 수 있는 무를 함께 넣을 건데요. 무는 납작납작하게 썰을 거예요. 그래서 한 2mm 정도로, 왜냐하면 버섯은 오래 익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섬유소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익는 시간이 버섯하고 다르거든요. 조금 더 얇게 썰어요. 냄비에다가 물을 담아놨고요. 소금 한 반 작은술에서 한 작은술 정도를 넣고, 그러니까 익히면서 무의 간이 살짝 배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 썰은 거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무가 한 80% 쌀캉하게 익을 때까지 여기에서 익혀줄 거예요. 아까는 하얗게 불투명하던 게 약간 말갛게 변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건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재료들 손질할게요. 애호박은 한 3-4cm 길이로 토막 내서 길이로 반 자른 다음에 씨가 너무 클 때는 씨를 좀 V자로 파서 빼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씨가 곱지 않기 때문에 그냥 썰을게요. 납작납작하게. 이런 애호박 같은 거는 다다다다 소리 내면서 썰면 애호박이 다 뒤죽박죽 섞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다다다 썰 수 없고요. 그냥 차근차근 썰어 놓으셔야 나중에 전골 냄비에 담으실 때 좋아요. 양파는 이쪽 모서리 쪽은 이렇게 칼을 비스듬히 해서 채 썰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3cm나 4cm 길이로 다른 재료와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빨간 고추 채 썰어서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길이로 반 갈라서 씨 작은 스푼으로 긁어내신 다음에, 그래서 고추의 겉면은 미끄럽기 때문에 안쪽에서 썰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쇠고기 양지 부위예요. 양지 중에 약간 결이, 양지 사실 때 너무 결이 고운 거보다는 결이 굵은 거를 달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속에 기름기가 약간 있어서 훨씬 더 고소하고 씹히는 맛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결 방향으로 채 썰 거예요. 그래도 가능하면 최대한 얇게. 왜냐하면 이게 쇠고기는 익으면서 수축되기 때문에 얇게 썰었다고 썰어도 실제 익으면 두툼해지거든요.
간혹 우리가 고기를 만지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고기 색깔이 거무스름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불고기감 샀을 때 당황스러운 게 겉은 빨간데 속은 시커먼 경우 있어요. 그거는 산소가 차단돼 가지고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산소와 접하면 다시 고기색이 선홍색으로 돌아와요. 요거를 이제 채 썰을 거예요. 이거는 한꺼번에 채 썰기는 어렵고요. 한 장씩 놓고 채 써셔야 돼요. 고기 칼질을 할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안 썰어져요. 앞에서 뒤로 당기면서 썰어야 깔끔하게 썰어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쇠고기 다 채 썰었고요. 쇠고기는 양념할 거예요. 그래서 볼에다가 담으시고요. 이제 양념장 만들어 볼 건데요. 송이버섯을 맑게 끓이는 전골이기 때문에 간장은 국간장을 사용하셔야 돼요. 국간장은 담근 지 1년 정도 된 맑은 간장을 국간장이라고 하고요. 진간장보다 더 짜요, 염도는. 근데 색깔이 맑기 때문에 맑은 국물 간할 때 사용해요. 그 다음에 설탕, 마늘 다진 거, 파 다진 거, 그 다음에 참기름, 그 다음에 후추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양념장으로는 소고기하고 아까 무 삶아 놓은 거 그거를 양념할 거예요. 3분의 2 정도는 소고기에다 넣고 양념해 주시고요. 약간 무에다 넣고 양념해 주세요. 그래서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돼서 재료 준비 다 끝났고요. 이제 전골 냄비에 앉혀볼게요. 이제 도자기 냄비에다가 전골을 앉혀볼 텐데요. 우리가 도자기 냄비를 쓸 때 주의할 점은 꼭 물에다가 헹궈서 물기가 있을 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료에 이런 뭐 양념이라든가 이런 게 그릇 속으로 배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헹궈서 물기를 너무 싹 닦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다음에 사용하시고요. 먼저 바닥에다가 양파를 먼저 깔을게요. 혹시라도 재료가 타거나 이럴 때 양파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양파를 먼저 바닥에 깔아주세요. 무, 양념한 것도 바닥에다 깔아줄 거예요. 그래서 무 이렇게 널쩍하게 펴주시고요. 소고기도 바닥에다가 흩어서 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어느 한 군데 이렇게 뭉쳐 들어가 있다 보면 나중에 익으면서 이게 덩어리가 돼서 잘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바닥에다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래서 골고루 뿌려지게 이렇게 하고 이제 재료를 보기 좋게 돌려 담으면 되는데요. 보통 4인 가족이라고 하면 4방향으로 담으면 되는 거고 3인 가족이라고 하면 3방향으로 담으면 되는 거고 둘이 먹을 거면 2방향으로 담으면 되겠죠. 오늘 준비한 거는 4인분이기 때문에 먼저 구획 나누기 좋게 썰어 놓은 애호박부터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쪽파. 저는 되게 합리적인 음식 같은 게 같은 그릇에서 덜어 먹더라도 약간 나누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에게 많이 가지 않아서 되게 합리적인 음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재료인 송이버섯을 담아줄게요. 송이버섯 줄기 쪽을, 기둥 쪽을 먼저 담고 그 다음에 위에 더 잘 보이는 방향으로 담아주세요. 그리고 빨간 고추를 사이사이에 넣어줄 거예요. 빨간 고추가 들어가면서 빛이 확 살긴 했는데 약간 너무 눈에 튀는 경향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골 재료들은 다 돌려 담았고요. 지금 여기 육수를 끓이고 있어요. 이거는 쇠고기 육수예요. 쇠고기 육수인데 육수를 끓여서 붓는 이유는 그냥 찬 육수를 붓게 되면 밑에 고기에서 계속 거품과 핏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국물이 되게 탁해지면서 지저분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물을 끓여서 붓게 되면 바로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국물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서 이제 이거를 불에 올리고 끓는 육수를 부어 볼게요. 끓는 육수에다는 국간장하고 소금 살짝 간하시고요. 마지막 간은 다 끓이셔서 보시면 돼요. 바로 올려놓으시면 안 되고요. 국물을 조금 부어서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국물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끓으면서 생기는 거품은 걷어주셔야 국물이 나중에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차례 걷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끓어서 식탁으로 가기까지 이 생기는 거품들은 걷어주세요. 이제 완성된 송이전골을 그릇에 나눠 담을 텐데요. 부글부글 끓이면서 사실 잘 건져서 담기는 어렵거든요. 일단 불을 끄세요. 불을 끄고 건더기를 다 건져서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국물을 다시 한번 팔팔팔팔 끓여서 붓는 게 제일 좋아요. 요 경계선마다 하나씩 건져서 담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막 뒤섞인 음식을 보고 품격 있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가지런하게 국과 같은 이런 국물 음식이지만 뭔가 손이 가고 신경이 쓰인 게 보인다 싶게 이렇게 젓가락으로 건져서 담는 게 훨씬 더 모양이나 어느 사람한테 얼만큼이 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자기 냄비에 사용할 때 국자를 스테인리스로 된 것보다는 이런 나무 국자를 이용하는 게 조금 사용할 때 안전하고 좋은 것 같아요. 송이버섯은 나오기 시작해서 한 달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이버섯 나올 때 딱 지금 드실 수 있는 거고요. 되게 냉동해서 보관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하면 질겨지고 맛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싱싱하고 맛있을 때 얼른 먹는 게 제일 이익인 것 같아요. 담는 동안에 향 때문에 침이 꼴깍 넘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건더기는 다 건져서 담았고요. 다시 불을 세게 해서 이제 국물이 다시 팔팔 끓고 있고요. 이제 불을 끄고 그릇에 담을게요. 국물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여서 퍼담으세요. 그리고 건더기가 국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게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거든요. 지금 바로 이 시기에 딱 먹을 수 있는 송이버섯으로 만든 전골이고요. 이 맛이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음식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테이블 세팅을 할 텐데요. 사실은 먼저 테이블 세팅을 해놓는 게 음식 다 하고 나서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좋죠. 요 센터피스라는 거는 식탁의 가운데를 장식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센터피스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병에다가 자연스럽게 꽂은 거라서 절대 어렵지 않은 거고요. 식탁 위에 그냥 놓으면 소리도 나고 하니까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그다음에 식탁을 보호할 수 있는 매트를 놓을 거예요. 자리를 나타내는 거이기도 하고 밑에 깔았다고 해서 물론 서양식에서 온 거지만 언더플레이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테이블에는 그냥 숟가락 젓가락을 그냥 놓는 것보다 수저 받침을 놓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숟가락이 안쪽에 젓가락이 바깥쪽에 간혹 TV 보면 밥상 차리는데 그냥 무심하게 갖다 놓으면 이게 숟가락 젓가락 위치가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유리컵으로 된 물컵을 사용할 건데, 유리컵으로 된 물컵을 사용할 때는 너무 뜨거운 물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따뜻한 물 정도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 반주 한 잔 할 수 있게 술잔 놓을게요. 저쪽은 조금 이따 세팅하고요. 먼저 냅킨을 먼저 접어서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본 세팅이 끝났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가져가서 여기다가 밥을 차려서 식구들에게 이렇게 갖다 줄 거예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분의 왼쪽에서 음식을 갖다 서빙을 했는데요. 오른쪽에는 물잔도 있고 술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하기엔 조금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뚜껑 덮여져서 주는 게 되게 대접받는 느낌이고, 요 속 안에 뭐가 들었지 궁금한 느낌이라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벗겨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이걸 이렇게 엎어놓게 되면 눈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뚜껑도 여기다 살짝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 주변이 번거롭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먼저 숟가락이 젖지 않고 밥을 먹고 다른 걸 먹게 되면 여기 밥진이 막 묻어서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국물 음식 같은 거를 한번 떠서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로 밥을 먹으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젓가락 끝도 이렇게 고기 있을 때는 고기에다 살짝 묻히거든요. 요즘은 보면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경우도 꽤 있죠. 그건 뭐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이렇게 찍어서 밥 먹고 반찬 먹고 국 먹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좋네요. 네. 가을의 향기 같습니다. 네, 실제로는 송이버섯을 손질할 때는 송이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근데 음식을 해서 먹을 때 보면 은은한 송이향이 되게 매력 있어요. 우리 술을 짠 한번 하고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배.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되게 보상받는 식사였다는 것 같은 느낌? 네. 되게 좀 지치고 좀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뜨끈한 국물에 또 이 고급스러운 재료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밥을 해주시니까 뭔가 이게 싹 내려가고 굉장히 좀 밥 한 끼가 주는 위로가 있네요. 밥이라는 게 되게 힐링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매개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따뜻한 밥 한 끼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지수는 행복 지수를 따진다면 그 어느 것보다도 행복 지수가 높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